중요한 건 어머님들이 요새 내신 시험을 보시면요. 절대 내신스러운 공부만으로 커버가 안 됩니다. 그러면 왜 내신스러운 공부만으로 내신이 커버가 안 되는지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즉, 네 번째, 왜 수능 국어를 선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왜 선행?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수능스러운 이런 컨셉을 가지고 국어 공부를 전반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독서의 난이도와 독서의 수준 때문이에요. 아이들이요, 1학년, 2학년 때 국어를 잘한다. 이것은 뭐냐면요, 문법과 문학을 잘한다. 이 얘기입니다. 1, 2학년 모의고사를 보면요, 문법과 문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신도 그렇죠. 내신도요, 문법과 문학에 많이 포커스를 두게 돼요. 그런데 우리 새로운 교과 과정에 의하면요, 이제 고2, 2학기, 학교에 따라서는 1학기 때였을 수도 있고, 자, 많은 학교들이 2학년 2학기 때 이제 독서를 시험으로 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독서는 어떤 수준을 지향할 것인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머님들.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문제지를 한번 보시면 26번을 한번 보실게요. 10페이지. 이게 뭐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 해가지고요. 긴 생물 지문입니다. 다량의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26에서 29번 사이에 이 지문이 아이들이 읽고 푸는데 약 9분 걸려야 되는 지문이에요. 이 정도 지문을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것이 고3 올라가서부터 시작하면요. 또는 고3 올라가서 시작하면 절대 1년 안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량으로 자기한테 다가서게 되고요. 그리고 요 정도 지문을 장악하는 아이들이 이제 내신도 장악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내신이 어떻게 간다? 수능스럽게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여기 이 독서 시험 어떻게 내겠습니까? 수능스럽게 낼 거예요. 평가원 지문스럽게 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지문들을 먼저 아이들이 학습하고 어떻게 읽어나갈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게 맞고요.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15페이지 보시면요. 14, 15페이지. 그의 가장 어려운 독서 지문인데요. 37, 42번 요 정도 지문은 아이들이요. 12, 13분 안에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전부 풀어야 됩니다. 이것이 수능 시험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수능 시험을 바라보면서 내신 독서 시험들이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어디에 놓고 어디로부터 출발해서 공부를 시킬 것인가. 어머님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생각해 주셔야 되는 문제겠죠. 자, 독서 난이도와 수준이요. 절대 3학년 딱 올라가서 장하게 되는 수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내신 독서 시험도 이렇게 수능스럽게 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자, 어차피 내신도 독서 그리고 수능에서도 전체적인 실력을 완전하게 판별하는 것이 독서라면 이 독서를요, 앞서서 제대로 공부시키는 게 맞다. 두 번째는요, 문학에서의 접근 태도예요. 문학의 태도. 문학은 수능에서 엄청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학은 1, 2학년 때 아이들이 어렵게 느끼고요. 3학년 되면 전부 다 독서가 어렵다고 느껴요. 그런데 이 문학은 뭐가 중요하냐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도. 즉, 객관적 읽기. 객관적 읽기는 뭐냐면요, 어머님들. 낯선 작품이 나왔을 때 자기 주관 개입 안 하고요. 자기가 자기 의견, 없는 내용을 막 소설 안 쓰고요. 나와 있는 문장을 나와 있는 만큼만 정확하게 완전히 사실적 기반으로 문장을 제대로 빼서 읽는 게 바로 객관적 읽기거든요. 근데 이 객관적 읽기가 어떤 거냐면요, 어머님들. 객관적 읽기가 되는 아이들은 가령 3학년 아이들 EBS 연계 학습하죠. 그런데 EBS 연계 학습을 혹시 안 한다 하더라도요. 객관적 읽기가 되는 아이들은 문학을 다 맞춥니다. 즉, 객관적 읽기가 되는 아이들은요. 학교 시험으로 어떤 문학 문제가 나오든지 다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선생님들이 막 아무리 깨알같이 어떤 그 내신 작품에 대해서 막 수업을 했다 하더라도 학교에서 수능스러운 변별 요소를 가져가겠다고 해서 낯선 작품 하나만 딱 갖다 넣잖아요. 그럼 아이들 실력이 쫙 갈려요. 낯선 작품에 대해서 대응력이 없는 거예요. 객관적 읽기를 안 하는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를 막 해도요.
그냥 학교 선생님이 낯선 작품 하나만 딱 갖다 놓으면 거기서 실력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읽기를 제대로 학습하면 문학 전반에 대한 실력이 커버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요. 이 어려운 작업들을 우리가 실제 해나가는 데 있어서 3학년 단과 수업 3학년 올라가면 어머님들이 이제 지금이야 내신 학원만 쭉 보내시지만 어디든 수능 국어 단과에 걸어 놓으실 거 아닙니까? 3학년 단과 수업 회차로 말씀드리면 38번이에요. 38번. 38번을 딱 공부시키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휴강하고 기말고사 휴강하고 2학기 때는 휴강 없이 쭉 가거든요. 그런데 38번 공부를 딱 시키면 이 아이를 수능 시험장에 들여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이 되게 빡빡하기로 유명한데요. 이유는 수업이 3시간인데 3시간 동안 딴 말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38주 만에 이 아이들의 실력을요. 노베이스에서 쫙 끌어올려가지고 딱 시험장에 들여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농담이고 딴 말이고 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38번 만에 아이들이요. 3시간씩 수업 받고 가져간 과제하고 질문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뭐 4등급, 5등급에서 1등급도 충분히 가긴 갑니다. 그런데 어떻다? 굉장히 벅차다. 그래서 지금 선행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딱 16번의 수업인데 이 16번의 수업이요. 어머님들 여기 한번 보세요. 반년을 앞서가는 거죠. 반년을 앞서가는 어마무시한 양이에요. 16번 수업을 하게 되면요. 이 아이가 가령 독서 같은 경우 기출이 어떤 식의 패턴으로 나와 있는지 분석 맞춰지게 됩니다. 문학, 객관적 읽기, 소설은 어떻게 읽어야 되고 낯선 작품, 시는 어떻게 읽어야 되고 완전히 맞추고요. 그리고 개념까지도 다 맞출 만한 분량의 시간이 16번이죠. 이 아이들이 16번의 수업 동안이요. 뭘 하게 되느냐? 수능 반년을 앞서가고요. 플러스 뭘 하게 되죠? 그렇죠. 자기 학교에 내신, 만점이 나올 수 있는 그 고지를 찍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제를 내죠. 막 열심히 깨알같이 가르쳤던 문제를 80% 냅니다.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그걸 다 맞겠죠. 근데 왜 우리 아이는 내신 수업에 계속 보냈는데도 만점이 안 나오느냐? 그거 낯선 거. 가르치지 않았지만 공부를 진짜 잘하는 애들을 변별력 있게 뽑아내려면 한 20% 정도의 문제는 낯선 걸 섞어야 되잖아요. 이 낯선 거에 대한 적응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히 전략이 없으니까 이 아이들이 결국 그 내신에서도 만점으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행반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수능을 반년 앞서가면서 내신의 그 20% 상위 그 딱 상위권 아이들만 맞는다는 그 만점의 고지, 그 낯선 작품들과 낯선 문제들을 완벽하게 자기가 잡아갈 수 있는 논리와 전략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수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학교 국어는 어떻게 흘러가고 내신과 수능의 관계는 어떠하며 왜 수능 국어가 입시에서 상당히 중요하고 왜 선행반인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님들 이 3월에 아이들이요. 어디를 한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냐면 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8페이지. 고3 연간 스케줄이에요. 이게 시즌 1, 2, 3, 4 해가지고 시즌이 1, 2, 3, 4 동안에 아이들이 38번 정도 수업을 받게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요. 6월 평가원을 기점으로 뒤쪽은요. 거의 이제 실전이에요. 프리파이널, 파이널. 파이널 수업은 모의고사 와서 열심히 푸는 겁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의 개념이라든지 접근법, 고민 이런 것들은 앞에 시즌 1, 2에 붙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12월 말에 이제 저한테 오잖아요. 수능 국어가 뭔지 한 개도 모르고 옵니다. 특히 목동 지역은 더 그래요. 수능식 선행을 많이 하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내신을 열심히 이제 시키시다가 딱 들어오면 아이들이 이제 12월 말에 수능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해서 10번의 수업을 딱 듣습니다. 3월 교육청 전까지요. 딱 그 10번의 수업을 듣고 3월 교육청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나름 자기가 된다 안 된다라는 부분을 판단하고 그리고 진짜 1, 2학년 때 모의고사랑 3학년 모의고사는 수준치가 너무 나는구나라는 충격도 받고 나름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3월 교육청 때 딱 벌어지는데 선행반의 의미는요. 이 시즌 1과 시즌 2를 앞당겨서 겪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아이들이 3월 교육청 시험을 볼 때 이미 안정적인
국어에서는 안정적인 자신감과 실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입시 전반에 걸쳐서 너무 중요하겠죠. 왜? 이 아이들은요. 자, 이번에 선행반을 저와 같이 시작하는 아이들은 장담컨대 이 아이들이 고3, 3월에 이미 국어에 대한 완벽한 자신감, 내신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실력 이런 걸 갖추고 3학년 초반부터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국어는 하루에 40분 1시간 나는 감만 유지할래요. 수업 계속 들으면서. 그리고 나머지 과목들에 전략적으로 시간을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탐구, 수학, 영어 할 거 많잖아요. 그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어에 대한 부담이 확 주는 거죠. 그래서 3학년 때 전략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고지를 점령하고 수험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고3 연간 스케줄 앞에 보시면요. 7페이지. 제가 고2 스케줄을 한번 이렇게 짜봤어요, 어머님들. 그래서 4월 26일부터 보시면 4번 수업을 하고 5월 17일까지 그리고 중간고사 휴강을 한 2주 합니다. 그리고 다시 6월 7일부터 시작해서요. 이제 요렇게 그러니까 직전 그러니까 3학년 수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16번에 걸쳐서 그럼 무엇을 끝내느냐? 독서, 기출분석에 대한 완벽한 가이드.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이미 어느 정도 실력이 한번 완성된 상태에서 3학년 수업으로 들어갈 거예요. 차이점은요. 그냥 3학년 수업 들어온 아이들은요. 그냥 한 주 한 주 되게 힘들어합니다. 어려우니까. 이 아이들은 굉장히 가볍게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실제 2학기 수업이 독서인 아이들은요. 어디 가서 딴 거 공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 뭐 어디 가서 어떤 문제를 본다 하더라도요. 실제 평가원식 문제들의 수준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공부하고요. 또 문학은 아주 어렵게 나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접근법과 개념 해서 한 바퀴를 완전히 예쁘게 돌리게 되죠. 그래서 반년 정도 앞당겨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된다. 어머님들 9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제 수업 및 관리 시스템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앞에 테스트 치고 테스트 결과는 어머님들한테 다 가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서와 문학 수업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워크북 과제로 제공이 되고요. 뒤에 넘겨보시면 13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13페이지가 뭐냐면 아이들이 매주 저희한테 제출하는 오답 노트입니다. 그러면 이 오답 노트가 수거가 돼가지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요렇게 아이마다 전부 첨삭이 되고요. 아이의 데이터가 저희 연구소에는 쭉 쌓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아이가 어디가 어떻게 약한 아이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게 되고 자, 어머님들이 가끔 우리 아이는 도대체 국어가 뭐가 문제인지 궁금하실 때 상담 전화 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그 아이에 대한 데이터를 쫙 꺼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담에 응하고 있어요. 실제 공부는요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냐면 실제 정확한 진단. 우리 아이가 문장을 읽을 때 무게중심은 제대로 두는지, 우리 아이가 너무나 거시적으로 그러니까 미시적인 디테일들을 놓치는 아이인지 아니면 미시적으로 너무 들어가기 때문에 거시적인 흐름을 놓치는 아이인지,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면 헌법정문에서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지점이 있어서 문제를 틀리는지 등등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데이터가 백업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아이가 지금부터 같이 시작을 한다면요. 뭐 저희 조교쌤들, 저희 연구소쌤들, 그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굉장히 익숙하게 알게 되고 국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릴 겁니다. 선행반이라고 하니까 요 애기들, 꼬꼬마들 만날 거 생각하니까 제가 좀 설레기도 하고 또 오래간만에 이렇게 어린 친구들 만나니까 진짜 한번 요 아이들 제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가르치고 해서 고3까지 최고의 반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욕심도 막 생겨요. 그래서 오늘 관심 가져주시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